사업 만하세요. 관리는 미라가 합니다. 안녕하세요. 미라 파트너스 박미라. 이혜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들 혹시 연차 관리는 잘 하고 계신가요? 솔직히 저는 연차와 휴가랑은 거리가 좀 있습니다. 직장 생활 할 때도 사실 그랬던 것 같은데 사업을 시작하고 나니까 10년 동안 거의 쉬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그러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우리 직원들은 또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죠? 문제는 대표님들이 연차를 잘 몰라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 경영지원본부에서 매번 담당자들이 연차 촉진 안내해야 됩니다. 그러면 네 그렇게 하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고, 퇴사자들이 저 연차 몇 개 남았나요? 이러면 인사팀에 그 친구 연차가 몇 개 남았는지 찾아봐 주세요. 이런 식으로 사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전체가 아니더라도 이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꼭 알아야 하는 연차 관리 그리고 연차 촉진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연차 촉진 제도가 의무사항인가요? 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연차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의무입니다. 관리가 안 되면 미사용 연차 수당과 퇴사 정산, 임금 체불 등 이슈로 이어질 수 있어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일단 직원 연차는 언제부터 발생해요? 크게 두 가지로 봐주시면 되는데요. 네네. 첫 번째로는 1년 미만 직원은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연차가 하나씩 발생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경우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네. 이후 2년마다 1일씩 가산돼서 총 25일까지 발생합니다. 2년마다 1일씩 추가로 더해지는군요. 맞습니다. 25일이 최대 연차입니다. 그렇군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입사한 지 1년이 안 된 친구들도 연차가 발생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입사 1년 전에는 연차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군요.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를 반드시 별도로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아니 근데 아시겠지만 사실 이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몇몇 분들이 모여가지고 회사를 창업해가지고 뭐 휴가도 없고 잠도 안 자고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차 뭐 이런 거는 잘 모르고 사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대부분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대부분 그러고 계신데 네. 그분들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문제가 크게 없으신 겁니다.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셨죠. 5인 이상부터 의무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5인이 이상이 되더라도 실제로는 잘 관리가 안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러면? 가장 큰 리스크는 미사용 연차 수당인데요. 네. 직원들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남긴 경우에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그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정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 퇴사할 때? 그러면 아까 매년 부과가 된다고 했는데 1년 차에 남은 연차가 있어요. 네. 2년 차에도 남은 연차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싹 다 모아가지고 퇴사할 때 그걸 돈으로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연차 촉진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요? 저희도 작년에 몇몇 분이 네. 연차가 올해로 2월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는 연차 촉진 제도를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요? 하고 있는데 저희가 1차 촉진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적법하게 이행하지 못했다 하고 나머지 연차를 올해로 2월 해주신 거예요. 그렇군요. 우리가 연차 촉진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해도 그 촉진을 하지 않으면 2월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적법한 절차가 꼭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우리가 연차 촉진 제도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아까 절차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도 놓쳐서 2월 된 케이스가 있으니까 도대체 이 촉진 제도가 무엇이고 이 절차가 무엇인지 한번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정확하게는 연차 유급 휴가의 사용 촉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가 직원에게 남은 연차를 사용하도록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안내를 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회사가 정해진 절차대로 안내를 모두 이행했는데도 직원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그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이 제도의 본래 취지가 직원이 실제로 연차를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제도라는 겁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회사가 이제 연차를 쓰세요 이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회사가 연차 사용을 촉진해놓고 실제로는 프로젝트 일정 때문에 이때는 못해줘 하고 승인을 안 해준다거나 혹은 연차를 쓰면 눈치를 주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네. 분위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차 촉진은 법에서 정한 절차랑 시기가 중요하다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로는 회사가 직원에게 남은 연차 일수가 며칠인지를 알려주셔야 해요. 그리고 직원에게 그 남은
연차를 언제 사용할지에 대한 대략적인 시기를 회신을 받아야 합니다. 네. 만약에 저희가 지정한 기간 내에 회신이 오지 않는다면 2차 촉진 시기에 회사는 직원에게 이때 연차 사용하도록 하세요 하고 지정해 주어야 해요. 아, 그래요. 그럼 정리를 하면 연차 촉진제도라는 건 연차를 쓰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인데 직원별로 일단 몇 개 남았는지 체크를 해야겠네요. 그래서 너가 연차가 몇 개 남았으니까 향후에 어떻게 이 연차를 쓸 건지 계획서를 제출해라. 이렇게 하는 거고. 계획된 일자만 대략적으로 알려주셔도 됩니다. 일자. 네. 대략 이때 쉴 거예요. 네. 아, 근데 만약에 이걸 제출 안 해. 그럼 회사가 너는 이때 연차를 쉬도록 해라. 이렇게 하라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아, 그래요. 그거는 2차 촉진 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대신 이게 그냥 연차 음. 사용하세요라고 구두로만 말하거나 메신저에 한번 연차 사용하세요라고 적는 거는 적법하지 못하다라고 또 판단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메일이나 전자문서 혹은 인사관리 시스템 등을 통해서 기록이 남는 방식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스타트업 대표님 잘 아셨죠? 요걸 꼭 지켜서 연차가 막 2월 돼서 퇴사할 때 그 수당을 한꺼번에 지급해야 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 연차 하면 늘 궁금했던 게 있어요. 회계연도 기준 있고 뭐 입사일 기준 연도 뭐 이런 게 있다던데 우리는 회계 기준으로 채택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 맞는데요. 예를 들어서 2025년 4월 1일에 입사를 한 근로자라면 네. 2026년 4월 1일에 연차가 15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근로자마다 연차 촉진 시기가 다 달라지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관리가 너무 번거롭겠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관리가 너무 힘들어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는 전제 하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1월 1일에 재산정하는 방식을 도입할 수 있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원래는 입사일 기준인데 회사의 편의상 회계일 기준으로 할 수 있는데 사실 회계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앞뒤 뭐 계산하다 보면 누락될 수가 있으니까 이걸 좀 주의해야 된다. 맞아요. 잘 이해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벌 받은 일수가 있다면 네. 그거는 퇴사할 때 정산을 해주셔야 합니다. 퇴사할 때 정산. 알겠습니다. 우리 대표님들 이해하셨나요? 저도 늘 이게 헷갈렸는데 오늘 정확하게 이해된 것 같아요. 혹시 연차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